의정부 장암동 아파트발 코로나19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감염 경로로 의심하고 있는데 취재 결과 이 아파트엔 처음부터 항균 필름이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 내에서는 연천군이 유일하게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내에선 성남시의 확진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의정부시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일부터 민원 업무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중단된 업무는 보건증과 건강진단서 발급, 예방접종 등 모든 민원 업무입니다. 포천시의회가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한 차례 파행이 있었는데요. 결국 손세화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부의장엔 송상국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 장암동 아파트발 코로나19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개 동에서 확진자 9명이 나왔고 이들로 인한 4차 감염까지 발생해 6일 오전 기준 아파트 관련 확진자가 25명에 달합니다. 아파트 방역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방역당국은 엘리베이터를 감염 경로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취재 결과 이 엘리베이터엔 처음부터 항균 필름이 붙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된 의정부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24일 이 아파트에 사는 쿠팡 이천 물류센터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0여일 동안 같은 동에서 확진자 9명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세대 5곳이 모두 다른 층에 있는 집들이라고 했습니다. 역조관께서 그건 조사하셨는데 호수들 간에 서로 왕래하는 관계는 아닌 걸로. 이 때문에 유력한 감염 경로로 엘리베이터가 꼽힙니다. 아무래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로 승강기가 공용 공간으로서는 유력할 수 있고.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로 추정한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땐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삼가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 보니 보시는 것처럼 버튼에 항균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기자가 이 아파트에 방문했을 당시엔 엘리베이터에 항균 필름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최초 확진자가 나온 지 6일이 지난 시점, 확진자가 6명까지 나왔을 때였습니다. 주민들은 평소 엘리베이터를 탈 때 항균 필름이 없는 게 찜찜했다고 말합니다. 왜 안 붙어 있더라고요. 다른 아파트는 다 있거든요. 그 관리실에다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확진자가 멈추질 않자 관리사무소는 엘리베이터에 항균 필름을 부착했습니다. 이왕 그 환자가 나왔고 이왕 다 확진자가 다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대만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엘리베이터 버튼에 부착하는 항균 필름은 구리 성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등 5개 기관이 플라스틱과 스테인레스, 마분지, 구리 재질 패널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뿌려 생존력을 측정한 결과 플라스틱 표면에선 72시간, 스테인레스에선 48시간, 마분지에선 24시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살아남은 반면 구리 표면에선 1시간이 지나자 바이러스 농도가 절반으로 줄었고 4시간 뒤엔 완전히 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 은, 구리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항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런 나노 사이즈, 작은 사이즈로 바뀌게 되면 표면적이 늘어나게 돼서 그 항균 능력도 뛰어나지게 됩니다. 다만 항균 필름에 구리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균 필름의 성능을 맹신해선 안 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원이 무엇이었는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코로나19가 소규모 확산됐습니다. 서로 접촉한 적 없던 주민들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엘리베이터가 유력한 전파 통로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취재진이 확진 소식을 듣고 바로 해당 아파트를 찾았을 당시에 엘리베이터 버튼에는 항균 필름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엘리베이터나 공용 공간을 통한 접촉 전파 가능성을 놓고 역학조사 중이라는데요. 이 항균 필름이 없었던 것이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결론적으로는 항균 필름이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요. 이 짧은 시간에 승강기 내 공간에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감염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이 방역 당국도 이 비말에 의한 직접적인 감염이라기보다는 승강기 내에서의 어떤 간접 접촉에 의한 전파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승강기 안에 표면의 환경 검체를 조사해봐도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양이 너무 적어서 미검출됐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 어떤 그 환경 안에서의 간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그 감염된 손으로 자기 얼굴을 만지든가 해서 감염이 성립됐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항균 필름 부착 여부가 이 간접 접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항균 필름 미부착 여부가 감염 여부를 결정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항균 필름에서도 바이러스가 4시간 정도 생존한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항균 필름이 오히려 바이러스를 옮기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항균 필름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구리에 의한 저해 효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일단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 죽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4시간 동안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는 그 4시간 안에는 확진자와 간접 접촉자가 접촉했을 경우 결국은 감염이 위험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우리 구로 콜센터에서도 보셨듯이 일단 이런 경로로 감염된 사례가 아직도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감염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아직도 굉장히 어려워서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한 번 엘리베이터 이용에 걱정이 좀 앞서는 부분인데요. 특히 코로나가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주민들의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이 방역 작업이 진행이 되긴 했는데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경우에 안심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소독을 했다는 의미는 소독한 이후 환기만 잘 시켜주면은 그 환경 내에 바이러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 승강기라는 것이 계속 주민들이 타고 내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감염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소독을 꼭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정부 사례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안전수칙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습니다. 네, 항균 필름에 대한 맹신도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양주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보건소 내에 마련되는 감염병 관리과는 감염병 관리팀과 감염병 예방팀, 의약무팀과 이동보건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며 역학조사와 집단 발병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또 보건위생과 명칭을 위생과로 변경하고 식품위생 지도관리와 식중독 예방관리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강화합니다. 이 밖에 도시발전과에 기업 유치팀을 신설하고 축산과 집중방역 TF팀을 가축질병 대응팀으로 상설화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에서는 연천군이 유일하게 확진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최근까지 여주와 연천이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도 없었지만 지난 3일 여주의 6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6일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곳은 연천군이 유일합니다. 또 성남시가 178명으로 가장 많고 부천과 수원, 용인이 3자리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일부터 민원 업무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중단된 업무는 보건증과 건강진단서 발급, 예방접종 등 모든 민원 업무입니다.
예방접종은 용현동 동부보건과와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합니다. 민간위탁의료기관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 주간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민선 7기 후반기를 시작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늘면서 방문 판매업체와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이 19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선 7기 후반기를 시작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강자의 횡포가 억제되는 또 공정하고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평화시대의 중심지이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더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되기 위한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 판매업체와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집합금지 대상은 방문업체 4,849개사와 유흥주점 895곳입니다. 다만 방역 수칙 준수 등 관리 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해 승인받을 경우 집합이 가능합니다. 승인받은 유흥주점은 QR코드 인증을 통해 방문자를 관리해야 하고 테이블 간 간격을 1m 유지해야 하며 이용자 전원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등 관리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 이전을 위한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분산 배치를 위해 일자리 재단을 북부 지역에 설치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입지 선정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시구는 의정부와 양주, 포천과 동두천, 연천 등 경기 북부 17개 시군입니다. 도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PT 발표를 통해 최종 이전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은 직원 150여 명과 4,500여 제곱미터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이사 때문에 정부 재난지원금을 덜 받게 된 가구에 대해 차액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는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가구와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1,883가구에 1억 3천여만 원의 재난지원금 차액을 지원했습니다. 도는 추가적으로 4월 9일 이후 경기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하고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에 대해서도 차액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차액 보존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다음 달 중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의 여성 5급 공무원 승진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도가 최근 발표한 5급 공무원 승진자를 보면 61명 중 여성 공무원은 23명으로 38%에 이릅니다. 이 같은 수치는 민선 6기 여성 5급 공무원 승진 비율 평균인 21.7%보다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도는 오는 2022년까지 관리직 여성 공무원을 20%까지 확대하는 등 공무원 사회 유리 천장을 없애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포천시의회가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한 차례 파행이 있었는데요. 결국 손세화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포천시의회는 6일 오전 제151회 2차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5대 후반기 의장에 손세화 의원, 부의장에는 송상국 의원, 운영위원장에 임종훈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손 의장은 1차 투표에서 재적 의원 7명 중 4표를 얻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이 되어 포천시의회를 바로잡고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포천시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포천시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에 5,8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은 도내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경기도가 문화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자부담금 15만 원과 도지원금 25만 원을 합쳐 전용 온라인몰에서 패키지 상품, 숙박권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